네, 여러분 그 삼재라는 말이 뭐 옛날에 뭐 그 종교적인 어떤 개념하고 막 이렇게 좀 뒤섞여서 뭐 인재, 수재, 화재 뭐 이렇게 표현하는 데도 있고 뭐 한 삼재라는 것이 여러 가지 삼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원래 하나 삼인행이면 필요하사 이런 말이죠, 그죠? 삼인행이면 세 사람이 길을 걸으면 그 중에 꼭 나의 스승이 있다. 물론 그 삼을 진짜 세 사람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 우리 동양의 그 여러 가지 고전이나 클래식에 표현되는 삼이라고 하는 것은 온갖 것, 전부 다 이런 뜻이에요. 셋 이상부터는 전부 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 이게 삼재는 그러면 이때는 뭐냐면 또 꼭 세 가지만이겠느냐? 그건 아니다는 거죠. 여러 가지 형태의 재앙이 이제 재앙제자죠, 그죠? 재난이 그 발생할 수 있는 인자다 이렇게 뜻인데 삼재가 온다고 해서 무조건 나빠지는 게 아니에요. 삼재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게 12신살이라는 게 있어요. 12신살. 12신살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 역마살 이런 거 들어보셨죠? 와 나는 역마살을 끼워가지고 막 돌아다닌다더라. 그게 역마살. 망신살 이런 거 들어보셨죠? 망신살이 쫙 뻗쳤다더라. 뭐 그죠? 그다음 도화살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도화살 이런 것들이 다 여기 12신살이라는 분류법에 의한 것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각 띠, 자기의 띠와 나머지 우리가 만나지는 어떤 그 지지와의 관계에서 설정되는 신살이 그 12신살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삼재는 뭐냐면 자기 띠에서 역마살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역마살. 그 다음에 육해살이라는 게 있어요. 육해. 그 다음에 화계살이라는 게 있어요. 역마, 육해, 화계라고 하는 요런 어떤 이게 살의 순서가 쭉 있어요. 역마 앞에는 반한, 반한 앞에는 장성, 장성 앞에 망신, 망신은 아시죠, 그죠? 망신 앞에 월살, 월살 앞에 도화 이렇게 가거든요. 이렇게 쭉 이렇게 12신살이 연결돼 가지고 나가는데 그 중에서 역마, 육해, 화계라고 하는 것을 단계에 이르면은 어떤 작용이 오느냐면 역마살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역력자거든요. 소위 그 역을 빌어 또는 말을 빌어서 내가 먼 곳으로 떠난다 뜻이에요. 그래서 자꾸 주변 상황 때문에 내가 이룩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그 활동 환경이나 무대를 어떻게 해요? 내가 조정을 하거나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것이 역마살이에요. 그래서 보통 그 해에는 본인이 떠나지 아니하면 가까운 친척이나 먼 친척이라도 이렇게 초상 같은 게 나요. 그건 뭐냐? 내 선택은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선택을 한 게 아니고 주변의 상황이나 여건이 바뀌어서 내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태. 이게 이제 역마살이 되는 것인데 이때에 여러 가지 이제 삶의 궤도를 바꿔야 되는 상황. 그게 주로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삼재의 시작이 이 역마살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용띠는 범이 뭐냐면 역마살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상황이 생김으로써 내가 어떤 사회 활동을 해나가는데 주변 때문에 이렇게 지장이 생기는 것. 그 다음에 그로 인한 해로움이 생기는 것. 이게 여선육자의 해로울 해자거든요. 이것저것 번거로움이 중복하는 그런 어떤 그 육해, 해로움이 생긴다 해서 육해인데 보통 주도권이 약해가지고 할 수 없이 이렇게 그 상황에 따라 맞출 수밖에 없는 이런 걸 의미해요. 이게. 그 다음에 화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내가 진보다리를 아주 야무치게 쌓아야 된다. 그러니까 뭔가 앞으로 다가올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전쟁을 위해서 내가 전쟁 체제를 준비하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싸움이 없는 남쪽 나라로 도망을 가든지 뭐 이런 식의 선택을 뭔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내다본 구도에서 준비를 한다. 그 준비를 위한 어떤 모양새를 갖춘다 뜻이에요. 그 다음에
도로 이제 원래 제자리로 좀 복원시켜 나간다. 이런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 이게 화계인데, 이렇게 뭐냐면은 나의 선택이 아니라 주변의 상황 변화로 인해서 할 수 없이 덩달아 움직이게 되는 상황. 그래서 이제 삼재인데 대체로 10명 중에 6, 7명은 뭐냐면은 그 여러 가지로 번거로운 일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해석을 많이 하죠. 근데 3, 4명은 오히려 잘 풀려요, 이때. 왜냐하면 지지부진했던 거. 즉, 내가 집을 팔려고 내놨는데 집이 계속 안 팔리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내가 짐을 살 일이 생긴다는 말은 팔린다는 말이죠. 그래서 안 팔리던 집이 팔려서 내가 움직이게 되는 상태. 그 다음에 나는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이 지역이 무슨 도시계획에 그냥 지정이 되는 바람에 집을 나가란다. 그 다음에 조직생활 내가 조용히 하고 있는데 구조조정을 하면서 나보고 그만두란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그 변화의 상황이 생기는데 그 결과가 나쁜 쪽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쪽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약 10케이스 중에 서너 케이스이기 때문에 삼재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가 아니에요. 근데 공통적인 건 뭐냐면 부득이하게 주변의 상황이 바뀌어서 움직여야 된다. 조정을 좀 가해야 된다. 뜻인데 10명 중 6, 7명은 이제 대체로 그렇게 손이 번거롭기 때문에 좀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라는 거죠. 어떻게 적용된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예. 그렇죠. 예. 왜 표현했냐. 아까 설명해드렸는데. 자연에 드러난 현상. 그러니까, 해가 길어지는 것은 자부터 새하는 게 맞아요. 하늘에서는 동지부터 뭐냐면 해가 길어지죠. 동지 그 다음날부터. 근데 해가 길어지는데 해가 길어져도 동지달, 섣달이 추워요, 더워요? 매우 춥죠. 그게 뭐냐면 하늘에서 펼쳐진 양의 기운이 땅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 왜곡이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식어버린 여인의 마음을 남자가 꼬실 때 선물 하나 딸랑 주면 금방 바뀌어요? 아니면 살살 꼬셔야 돼요? 살살 꼬셔가지고 속까지 이렇게 익히도록, 그죠? 뭔가 따뜻하게, 그죠? 자꾸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그걸 하는 데는 뭐가 시간이 걸린다. 그게 약 45일 정도, 45일. 이 자연의 어떤 순환 속에서는. 그러니까 해는 동지 그 다음날부터 길어졌는데 땅이 좀 따뜻해지기 시작하는 것은 언제부터? 입춘부터라는 거예요. 입춘. 그러니까 동지와 입춘의 날짜 수는 45일 정도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자연운동에서 어떤 운동, 양운동이요, 봄운동이, 또 목운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언제부터? 인월부터더라. 그래서 이 정월달, 음력으로 이게 정월달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해의 시작을 뭐냐면 이게 인이 뭐냐면 정월달이에요. 동짓달은 몇 월달? 음력 11월. 지상에서는 뭐냐면 오히려 겨울의 끝자락의 작용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런 시간 왜곡 때문에 이 표에 의해서는 여기부터 운동성을 친다면 여기서부터 새나는 것이 맞다. 하늘은 이미 뭐냐면 봄이 왔으니, 그죠? 동지 이후부터. 그래서 이제 원래 옛날 요 간지책에 보면은 이 대지해자가 뭐냐면은 이제 가장 뭐냐면 해가 뭐예요? 해가 이렇게 짧아지기 시작하는 본격적인 단계죠. 이걸 뭐냐, 옛날에는 소양춘이라고 해서 이때부터 벌써 봄의 새끼는 자라고 있다. 이렇게 옛날에는 표현되어 있어요. 예. 소양춘. 소양춘이라 했어. 예. 이렇게 자연이라는 것은 하나의 기운이 만들어지고 그 기운이 만들어져서 실제로 형태로 또는 기능으로 작용하는 것은 항상 시간 왜곡이 있다는 거죠. 첫 술밥에 뭐라고 하죠?
첫, 그러니까 첫 밥술이에요. 첫 술에 배부르랴. 이렇게. 그런 것처럼 어떤 기운이 작용돼가지고 실제로 드러나는 데는 시간 왜곡이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 차이 때문에 양과 음에서는 이렇게 분류를 해서 쓴다 하는 거죠. 또 질문을 좀 많이 해보세요. 제가 왜냐하면 다음 시간에 그 질문의 패턴이나 이거 봐서 제가 높이를 맞춰드릴 수 있으니까. 예. 예. 그 3제 때도 그런 작용이 많이 발생하죠. 3제 때. 예. 여러 가지 뭐냐면 나는 가고 싶은데 저 나라에서 오지 마라고 한다. 그러면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바뀌어서 결국 내가 덩달아서 내가 뭔가 바꾸게 된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죠. 예. 투자도 뭐냐면 이런 거예요. 3제 때는 주로 내가 주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상황에 의해서 결국은 내가 움직여야 되는 어떤 과정, 이게 발생하기 때문에 투자를 내가 주도하려고 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다른 방해물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를 하는 것도 좋은데, 그러니까 자의가 아니라 다의라는 거예요. 자의가 아니라 다의로. 주변에 여러 가지 변화가 오는 걸 보면서 대응을 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하라는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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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게 이제 그때 쓰는 말이 우리가 아는 게 병이다잖아요. 그죠? 예. 근데, 때로는 모르는 게 약이도 되는데, 그러니까 모른다고 해서 그 작용이 하늘에 있는, 내가 하늘에 해가 있는 줄 모른다고 해서 해가 뜨고 지는 것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모르든 알든 하늘의 해는 뜨고 진다. 그리고 오히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영원히 봄날도 없고, 예? 영원히 봄날은, 노래도 있잖아요. 내 생의 봄날은 어떻게 해요? 한참 그 노래 있던데. 예. 그러니까 영원히 봄날도 여름날도 없다. 그럼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뭐 큰 무리 없이 살았더라도, 조금 있으면 가을바람이 분다더라. 그럼 목도리를 준비해라. 그게 그렇게 기분 나쁜 말은 아니죠. 그러니까 나이 40이 넘으면 우리 소위 이제 불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나이 40이 넘어서 모르는 게 많으면요, 일단 주변 사람을 괴롭힙니다. 제일 면에 없는 사람들이요, 저는요 모릅니다 이런 말 하세요. 나이 40 넘어서는 모르는 게 있다 이러면은,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는 뭐냐면 전문가를 어떻게 해요? 전문가를 이용하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결국 자기가 모르는 영역을 극복해야 되는 거죠. 모르는 게 40이 넘어가지고 모르는 게 많으면요, 뒤날에 범죄자가 돼요. 법정에 가가지고 한다고 저는요 몰랐습니다. 모르는 게 이제 죄라니까요. 근데 뭐 그걸 알았다 해서 그걸 기둥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가을바람이 올 수 있으니까 대비하라. 그게 뭐냐면 듣기 좋은 말만 이렇게 듣다가 왕들이 다 뭐냐면 칼 맞잖아요. 듣기 좋은 말만 인생은 어떻게 보면 크게 선악이 아니에요. 선하다 악하다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자연의 순환성은 이렇게 체계를 가지고 오고 간다. 그 속에서 내가 유리함이 발생하기도 하고 불리함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 중에서 결국 그 유리함 속에 있을 때 너무 설치지 말고, 잘 나간다고 너무 설치지 마라. 그 다음에 뭐 좀 힘들다고 너무 기죽지 마라. 겨울은 뭐냐면 겨울이 길면 석 달이고, 그죠? 날수로는 뭐냐면 짧아도 100일이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짧으나 기나 석 달 열흘이다 이거죠. 예. 상징이는 의미가 아니죠. 운동이든 운동. 이게 오행이란 뭐냐면 이 다니는 것이다. 다니는 거. 어떤 운동이 이루어지느냐. 예. 요 운동 중에서도, 요 목 운동 중에서도 뭐냐면, 자, 요게 뭐 봄도 뭐냐면은 봄의 앞부분이죠. 그죠? 이게 조춘이라는 거예요. 조춘. 그죠? 조춘에 이루어지는 운동은 주로 어떤 운동이냐?
조춘에 이루어지는 운동은 우리가 나무 둥치에서 어떻게 해요? 가지가 뻗어나와서 이렇게 싹을, 눈을 틔워놓죠. 그죠? 눈을 이렇게 틔우고 나오는 운동. 그 다음에 씨앗이 어떻게 해요? 싹을 틔우고 나오는 운동. 그 다음에 요 을은 뭐냐면 계절적으로 만춘이단 말이죠. 만춘. 만춘이라는 봄이 무르익은 상태. 봄이 무르익은 상태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싹이라는 게 찍고 올라오기만 해요. 위에 와서 서서히 벌어져요. 요 단계. 찍고 오르는 게 주로 갑운동이고, 이렇게 벌어지는 운동이 을운동이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일단,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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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지살은 뭐냐면, 12신살 상에서 지살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어떤 개인적인 선택에 의하여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현대인들은 이렇게 자기 주도의 인자가 많을 때 좀 더 많이 가요. 역마 살 때는 오히려 버틴다니까요. 예? 누가요? 그러니까 지살 때는 가도 좋고 안 가도 좋다니까요. 그 자기 초이스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오는데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다. 왜? 자의예요, 아무로 자의. 예.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그걸 당연히 신자진입니다. 원숭이, 쥐, 용띠가 되는 거죠. 예. 이제 그게 이제 삼합이라고 하는 것에서 12신살이라는 것의 형성이 삼합이라는 것에부터 돼요. 이렇게 삼합이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가 한 6개월 강의를 해야 되는 건데 표현이 여러분 천재반이기 때문에 컴팩트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신자진, 그 다음에 사유축. 자, 이렇게 나가는데 역마가 시작하는 시점이 뭐냐면 요 가운데 글자 있죠. 가운데 글자 두 칸 뒤에요. 그러니까 오 다음에 미 다음에 신이죠, 그죠? 신부터 뭐냐면 신유술이 뭐가 되고 삼재가 되고, 그 다음에 묘 다음에 뭐예요? 진사죠, 그죠? 사오미가 삼재가 되고. 이건 띠예요, 띠가. 신자진은 뭐예요? 자 다음에 뭐예요? 축인이죠, 그죠? 그러니까 인묘진년이 삼재가 되고. 그 다음에 사유축은 유술, 해자축년이 이미 이제 지나왔죠, 그죠? 뱀, 닭, 소띠는 작년까지 이제 삼재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변동의 과정이 발생하는데, 요 물이 지어서 요게 뭐냐면 이거 소위 삼합이라고 하는 건데, 삼합 홍어 삼합이 아닙니다. 홍어 삼합이 아니고, 이 삼합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어떤 기운을 열고 닫는 작용으로서 어떤 그 터미널이에요, 터미널. 그렇죠? 터미널로서 우리는 여기 각각의 나라라고 칩시다. 각각의 나라면 어떤 뭐 커미티에 가입이 되어 있다. 우리가 OECD 국가다. 이런 것처럼 어떤 같은 목적을 위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인자끼리 서로 이렇게 뭐냐면 한 목적, 어떤 목적을 위해서 틈이 나는 때마다 우리는 모임을 가진다. 그래서 사회적인 어떤 이게 사회적인 어떤 그 운동성이나 이 삼합이라는 건 사회적인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소위 더 쉽게 하면 고스톱 멤버다 보면 됩니다. 아, 우리는 모이면 훌라를 친다. 이 훌라 팀. 우리 팀은 뭐냐면 고스톱을 친다. 우리 팀은 포카 팀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틈만 나면 어떻게 서로 연결해가지고 야 뭐해 빨리 와 정족수 모자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목적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 무리지어 다니는 것. 그 정도로 일단 기본 개념을 잡아두시고 삼재는 이런 어떤 인자가 들어올 때 이루어진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될 겁니다. 예. 그거는 이제 종교적인 어떤 입장인 거죠. 예. 야, 그거는 뭐, 참, 입장 곤란한. 예. 그게 뭐냐면 우리가, 뭐, 기도를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우리가 소위,
주술 세계를 우리가 과학 체계에서 인정한다는 게 이게 역법은요, 그런 어떤 그 신앙, 여러 가지 그 신앙 체계라든지 이런 거하고는 다릅니다. 역법은 말 그대로 달력이 만들어지는 원리예요, 달력. 달력이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천체 운동을 우리가 관측을 해서 그 기운이 어떤 순환성을 가지고 돌아간다. 우리가 좀 이렇게 소위 이제 과학적 입장에서 있는 것이고. 그런 주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과학적 신빙에 대해서 물론 그것도 뭐 앞으로 뭐 첨단 과학으로 볼 때 그게 근거가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소멸되면요. 저도 여기 안 서 있죠. 뭐 선생님 저는 이름을 하나 바꿔가지고 크게 좀 부자가 되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해주긴 해주마. 하지만 야, 이름 하나 딸랑 바꿔가지고 큰 부자가 된다면 우리가 뭐라고 여기 와서 떠들어요. 우리도 이름은 우리 네임 메이커인데 우리가 그럼 부자 되는 이름 지어가지고 우리도 사업하죠. 운명의 길은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런 거를 갖다 우리가 소위 도액, 액난을 피하고자 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본능이거든요. 그 본능에 뭐 부궁했다도 보도 그 본능에 대해서 그 해소책으로서 뭐 여러 가지 방편적인 것이 종교적으로 될 수도 있고 뭐 주술적으로 될 수도 있고 하는 거니까 그거 가지고 참 다 된다 안 된다 제가 가타부타 말하기 그렇습니다. 그럼 저 북반구에 사는 사람들이 그대로 이런 간지체계 적용을 한다고 본다면은 미국 사람들은 그럼 삼재 부적 안 쓰고 어떻게 버티죠? 좀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좀 생각하시라는 거죠. 예, 예, 예. 작용되느냐. 예, 그렇죠. 상당히, 큰 개념의 질문이신데,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타고날 때는 분명히 무엇이 다르고, 계절이 다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태어난 어떤 시기가 다르고, 그러니까, 와인 같은 거 드셔보시면, 와인은 보면 뭡니까? 굿 빈티지가 나오죠. 몇 년도산 꼭 표시되어 있죠. 왜 돼 있어요? 그렇게 땅이 같고 포도나무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몇 년 사는 86은 맛있고 87은 맛이 없다.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왜? 뭐가 간섭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과학적 현대과학 체계를 한다면은 뭐 그냥 강우량이 다르고 일조량이 다르고 그죠? 그때 기후가 다르고 하는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여기에 뭐냐면 시간이 개입되는 거죠. 시간. 그래서 이 시간 요소가 결국은 간섭을 했는데 그 간섭 요소가 이런 거예요. 고정형이 많은 사람이 있고 고정 영역이 많은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가변 영역 그 다음에 고정이 적고 가변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건축물로 치면 요러한 큰 기둥 3개만 예를 들어 준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막 마음대로 인테리어나 익스테리어 할 수 있겠죠. 그죠? 가변적인 영역이 많으니까 나는 이쪽에다 뭐 주방을 두고 싶다. 이쪽에 주방을 두고 싶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그 가변적인 영역이 많은 사람이 있고 상대적으로 거의 다 만들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뭐 10%의 영역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베란다 틔울 거냐 말 거냐 옵션입니다. 이게 그렇게 8, 90% 이상 거의 고정 영역을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고 불과 한 3, 40% 정도밖에 고정 영역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실제로 선택의 삶의 내용이 많이 바뀌죠. 대신에 그래도 뭐냐면 이 큰 기둥 3개는 바뀌지 않는다. 이 큰 이렇게 바뀌지 않는 틀은 숙명적 영역. 그 다음에 우리가 선택에 의해서 가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말 그대로 운명적 요소. 그럼 이런 사람들은 거의 뭐 선택이 없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만 이런 사람들은 점을 물을 이유도 없어요. 내 팔자가 왜 이러냐, 이거 생각할 필요도 없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 예를 들면 국가 공직이라든지, 이런 쪽 이르러가지고, 내 오늘 무엇을 할지 나는 알고 있다. 내일 내가 뭘 할지도 나는 알고 있다. 1년 뒤쯤 뭐 할지 나는 알고 있다. 왜? 고정 영역이 이미 안정된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런 사람들 점을 물을 일이 없고 대부분 다 이렇게 가변적 영역이
많은 사람부터 또 적은 사람까지. 이제 선택에 의해서 많은 부분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뀔 수가 없으면, 물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다 짜고 치는, 인생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면, 자, 똥내, 내가 똥 상피로 먹을게. 그 다음 푹 나온다? 이게 다 정해지면 돼요. 고스톱 쳐보시면 꼭 바닥에 뭐예요? 자, 똥광이 있다, 똥쌍피가 있다, 뭘 먹어야 돼요? 똥피를 들고 있을 때. 쌍피를 먹어요, 쌍피. 그렇죠? 왜요, 왜? 피박을 면해야 되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반드시 살면 Y로드가 생긴다. 선택이 생긴다는 거죠. 그때의 선택에 따라서 이렇게 그 가변형 영역에서 이룩할 수 있는 게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제일 큰 게 뭐냐? 직업이에요, 직업. 제가 한 번씩 이렇게 고객분들한테 계모라면서 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친구는 전혀 고시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엄마는 막 죽어라 사실을 시키고 있는 거라. 이놈아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니는 꼭 사실을 해야 된다. 13년을 그러고 있는 거예요. 13년을. 그리고 계모보다 못한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계모는 그래도 좀 시키보다가 말겠지. 친모니까 그런가.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이 타고날 때 이미 뭐냐면 관직하고는 인연이 매우 약한 이제 또 인명적 인족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개인적인 일을 하다가 뒤에 선출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출마를 해서 당선하는 이런 식으로 관직을 얻어야 되는 명예를 얻어야 되는데 자기가 부모가 말이요 그걸 갖다 판단을 못 해가지고 그래 너는 관운이 있다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막 죽어라 시키는 거예요. 13년 청춘을 썩히고 결국은 사회 참여의 기회도 잃고 그렇다고 뭐 장가를 가서 뭐 자기가 먹고 사는 어떤 뭐 기반을 마련한 것도 아니고 내일 모레 나이 40이라. 그러면서 엄마는 저놈의 새끼 때문에 내가 이 꼴이 됐다 이러면서 니한테 갖다 넣은 게 얼마인 줄 아느냐 이러면 자식을 갖다가 완전히 바보 만드는 그런 어떤 그 비극적 초이스도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면 직업. 사람은 타고날 때 다 뭐냐면은 강약의 차이를 가지고 있다. 인자가 다르다. 그러면 우리가 북극에 태어났을 때 집을 뭘로 세멘트로 지어야 돼요? 얼음집을 지어야 돼요? 그렇게. 그럼 저쪽에 뭐 우리가 아프리카에 가면 나무로 집을 짓는다, 얼음으로 집을 짓는다. 나무로. 그러니까 왜냐면 타고난 것을 뭐하라? 선용하라. 선용. 아시겠죠? 예? 자, 그 사실은 뭐 운명하게 이게 뭐 하루 이틀 만에 개념이 다 잡히고 하기는 어려운데 오늘 워낙 그 처음 들으신 분들이 많아서 제일 뭐 기본적인 개념 말씀드렸으니까 뒷날에 다음 시간에 직업하고 이 간지 구조가 연결되는 것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유익한 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예. 당연하죠. 물론 이제 결혼이라는 것이 결혼이 어제도 제가 그 집에서 어떤 누가 이야기를 해줬는데 이 양반 결혼해가지고 13년간 그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는데 그 시집이 그러니까 그 거제도에서 막 엄청난 땅 부자예요. 그래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근데 장손인데 아이가 없으니까 이제 며느리 보고 이야기하는 거 내가 유산을 좀 줄 테니까 이혼을 좀 해줘라. 그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작년에 하고 둘 다 그 사이는 너무너무 좋았는데 둘 다 금슬은 너무너무 좋았는데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작년에 따로따로 시집 장가를 갔다니까요. 둘 다 임신했잖아요. 올해 출산이에요. 그것도 뭐냐면 궁합의 원리라는 거죠. 궁합의 원리. 근데 이제 궁합이라고 하는 것이 배우자 선택이라는 것이 생애에 약 한 우리가 그 역학적으로 보면 한 6번 정도 배우자 선택이 가능해요. 이게 6번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 보면 어떻게 보면 선택형인 것 같기도 한데 6번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면에서 본다면 일종의 우리 소위 인연처럼 짜져 있는 존재가 제한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죠? 제한되어 있기도 하고 선택에 의한 것이기도 하다. 이해되시죠? 요 중에서 베스트 초이스가 있다니까요. 제일 좋은 선택. 그 다음
세컨드 초이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갈라져 있다니까요. 근데 보통 이제 그 자기가 어떤 운명적으로 주기적으로 상승기에 만나는 사람들이 대체로 조화도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궁합은요, 요즘처럼 워낙 그 자아의식이 강하고 독립심이 강하게 자라온 사람들끼리 이게 뭐냐면 1 더하기 1 해가지고 1 되는 이 게임에 굉장히 어려운 게임이거든요. 결혼은 이 게임 아닙니까? 이렇게 되려고 하면 상당히 그 상대방하고 조화도가 높은 어떤 파트너를 정해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 그러니까 인간의 운명은요, 3군데에서 만들어져요. 첫째 뭐냐면은 모태, 엄마 뱃속. 소위 태교다 뭐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그 다음에 뭐냐면 배태예요, 배태. 어떤 서방을 만났느냐. 그래서 여인은 뭐냐면 필수 과목이 있다니까, 필수 과목. 저도 딸한테 항상 가르치는 감정, 국영수보다 더 중요한 과목이 있다. 그게 뭔지 압니까? 거울학이라고 했어요. 거울아. 아직도 이해를 못하시는 거죠? 다 공주님들만 계시는 거예요. 공주들이 원래 들고 다니는데 거울아 이러면서. 그죠? 이 거울이 뭐냐면 우리가 상대방과 연분이 깨졌을 때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파경이에요, 파경. 그때 경자가 무슨 경자 같아요? 그래서 거울이 깨졌다. 그게 거울이라고 해요. 이 거울을 공부를 잘해야 됩니다. 다른 공부도 중요하지만 거울 공부를. 그래서 제가 항상 딸 보고 5분, 10분씩 하루에 거울 수련을 해라. 거울 보면서 너는 누구냐?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울아 있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 배우자에 의해서 결국 새로 만들어지는 운명이 있다. 그 다음에 지태예요, 지태. 터지자를 써서 터지자를 써서 여기서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땅도 됩니다만은 자기가 활동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국가적 환경. 그러니까 똑같은 한날 한시에 태어나도 어디에요? 일본에 태어나느냐, 한국에 태어나느냐, 중국에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이런 어떤 자기가 소속된 물리적인 환경. 땅 100평을 가지고 사는데 저 촌동네 산골짜기 100평하고 저 강남구 청담동, 그죠? 청담동하고 100평하고 인생이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그죠? 그런 것처럼 요 3가지 태를 근거로 해서 인간 운명이란 크게 왜곡된다. 개로 태어나도 미국에 태어난 개와 한국에 태어난 개는 그 견생이죠. 개 인생은 아니고 견생이 다르다, 같다. 다르다. 비록 하잘것없는 견생일지라도 미국에 나느냐, 한국에 나느냐. 그 다음에 조를 어떻게 맞추느냐, 배우자. 그 다음에 어떤 엄마를 만나서 어떤 기운을 받느냐에 따라서 쌍둥이도 뭐예요? 시간적 간섭, 이런 게 다 달라지는 거죠. 똑같은 엄마도 다른데, 엄마가 다르면 아예 다르겠죠, 그죠? 그래서 인생에 로또는 아니라도, 로또까지는 필요 없더라도, 쪽박은 안 차야 되잖아요. 그게 다 거울 수련을 많이 안 해서 그렇다니까요. 거울 수련. 여러분들, 아들이고 딸이고, 어쨌든 자제분들 거울 수련. 하루에 5분씩만 시키세요. 5분. 5분도 노력 안 하고 좋은 걸 얻을 수 없다. 5분도. 거울 수련은 백설공주가 원조예요. 백설공주 보면 나오죠. 그죠? 거울아. 그죠? 거울 보면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자아성찰. 그 다음 뭐예요? 나하고 그리고 짝이 될 수 있는 어떤 대상, 존재를 항상 나는 멋진 놈을 만날 것이다. 나는 멋진 년을 만날 것이다.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 그게 운명의 법칙이거든. 법칙이.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분야, 자기가 하고 있는 일, 이런 것만 쭉 보면 우리가 시장을 가든 거리를 가든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한 번만 보고 있다니까. 거기에는 그 집이 있어. 그 집에 자기가 반지 시계를 좋아하면 반지집은 잘 알고 있다니까. 그게 일체
유심조다, 유심조. 그러니까 내가 멋진 년 걸려라라고 막 기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에 3분씩이라도. 그래야 멋진 년이 눈에 탁 들어오게 됐고, 그 사람하고 결국 인연이 됐으면 다리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공명의 원리는 뭐냐? 구하라. 그러면, 두드리라. 그러면, 그거예요. 구하지 않는 놈에게 줄 몫은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구하지 않는 놈이 받은 건 뭐냐면, 보너스를 받은 거기 때문에, 그건 자기가 지키지 못해요. 사은품이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예. 자,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시간상, 예,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이제, 주제에 잘 맞추어서, 여러분들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 노력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